안녕하십니까, 마케팅 마스터 꿀벌입니다. 오늘은 제목에 대해서 또 하나 여러분들께 팁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제목을 쓸 때 한 번씩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앞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 특수 문자를 썼을 때 검색 로봇들이 그것을 오인하여 스팸성, 낚시성, 무슨 상업성, 이런 문서로 오인을 해서 페널티가 부과될 수도 있다, 오인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말줄인 말들 있잖아요. 혹은 반복적으로 의미 없는 그런 단어들이 좀 길게 쓰여졌을 때, 짧게 쓰여졌을 때에 대한 부분, 이런 말 있잖아요. 끄끄끄끄끄끄 뭐 꽥꽥꽥 뭐 했던 뭐 끄끄끄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쓰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 하시는 분들 혹은 강사분들이 그냥 그렇게 쓰는 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할 때는 검색 로봇들이 오인을 한다, 좀 방향이 틀리죠. 뭐 물론 구체적으로 다음에는 그런 분들이 다른 뭐 강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인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쓰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구어체나 문어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의미 전달이 있었을 때 컴퓨터,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검색 로봇들이 읽을 때 말의 맥락이 맞지 않거나 그게 양이 만약에 길게 쓰여지거나 이렇게 되었다면 주제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검색 로봇들이 이러한 것은 바이아 알고리즘이나 소나 알고리즘, 리브라 알고리즘, 이런 부분에서 또한 시랭크 알고리즘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재밌자고 쓴 글인데 그 글을 보는 사람들이 뭐 짧게 들어가는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지만, 길게 쓸 경우에는 주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글이 쓰여졌다, 그러면서 낚시성 문서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오인할 수가 있다. 입장의 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검색자의 입장이 있고요, 네이버 포털 사이트 측의 입장이 있고요, 검색 로봇의 입장이 있고요, 그 알고리즘에 대한 입장이 있고요. 다 입장이 틀리잖아요. 입장 차이. 그러면 그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야 한다. 검색자들은 그 글을 읽을 때 골라서 읽겠죠. 아, 재밌자고 썼구나. 하지만 로봇들은 그 글이 한 단락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리브라 알고리즘에서 2012년 12월 4일 적용된 리브라 알고리즘에서 나쁜 문서, 유해 문서, 낚시성, 말도 안 되는 글들이 막 짜지기처럼 막 섞여 있다, 기계적인 생성. 기계적인 생성이란 것은 나중에 또 하겠지만, 기계적인 생성이란 것은 뭐 번역기를 돌린다든가 말이 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런 것까지 6억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들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글을 쓰실 때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중간중간 계속
제가 어떤 단어들이나 이런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뭐가 중요하면 그 얘기를 제가 계속 쓰게 되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여러분들 글을 쓰실 때 그런 의미가 없는 검색 로봇의 입장에 서서 이거 뭐지? 라는 단락을, 문장을 좀 길게 쓰거나 이런 것은 피해야 한다. 오인할 수가 있다. 우리가 블로그 뿐만이 아니고 뭐 카페나 뭐 여러가지 정보들을 블로그 최적화 만들기 위해서 한번 다녀봅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점점점점 당연한 말들인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그냥 글자 수만 많으면, 혹은 제목 잘 써놓고, 자 여러분들 이제는 그렇지 않으시겠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원래 잘 쓰시던 분들 또한 왜 잘 쓰고 있는지 내 글을 진단을 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블로그를 오랫동안 클린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탄탄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쓴 글들이 글자 수만 많으니까 올라가는 것 같다, 이것은 너무 좀 약하다. 그 사천자를 쓴 거에 대한 사천자의 비밀, 그 속에 왜 서두에 이런 소문들이 많거든요, 블로그 관련. 왜냐하면 아니 뭐 잘못하면 바로 뭐라 해야 되는데, 아니 왜 뭐라 안 하고 한참 몇 개월 있다가 뭐라 하고, 막 헷갈리는 거야. 제가 이렇게 추리를 하고 가늠을 하고 하는 것은 테스트를 해보고 경험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확신, 제기할 것은 이것은 아니다라는 가정을 두고, 그런데 아니다 했는데 있는 게 올라왔어. 그러면은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한쪽에서는 이웃관리를 안 해도 2만 3명 들어오고, 한쪽에는 소통을 해야지 2만 3명 들어오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야? 둘 다 일 방문자 수가 2만 명, 3만 명, 2만 명, 3만 명. 한쪽은 서로 이웃 안, 제 지인분이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비밀이 있다는 거죠. 다르게 좀 봐야 된다는 거죠. 뭘까요, 그것은? 그것은 바로 여사도 때문입니다. 여사도. 근데 과거에도 이런 단어를 한번 쓴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뭐 계속 이렇게 보시다 보면 알겠습니다. 약 올리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또 제가 말씀드리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목 하나 쓸 때라도 이렇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이렇게 하나씩 제거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저품질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대해서 탈출을 할 수 있고 자신감 있는 글을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